지금부터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강연 들으시고 정말 많은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 함께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교수님 정말 너무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힘든데 교수님의 언어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많이 반성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함께 질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와 개인 모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한 개인은 어떻게 능력을 기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평생 공부하고 연구해 오신 교수님만의 자기계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너무 힘드시죠. 그리고 우리 아주인들 중에서도 특히 신입생 여러분은 이게 뭡니까? 대학엔 들어왔는데 학교에도 거의 와보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힘드실 텐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쩌면 네.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 하지만 진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 교육 현황은 네. 고등학교 때 제대로 책 읽고 인생을 고민해보고 그럴 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입시해야 되니까. 근데 털커덕 입시에 성공해서 아주대 같은 이런 좋은 대학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어쩌고 개똥 철학해가면서 이랬는데 그러는 와중에 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고 삶이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 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또 고등학교의 연장이잖아요. 입시가 취직으로 그냥 바뀌는 것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별 생각 없이 주어진 일을 그냥 하다가 졸업하고 운 좋으면 취직이 되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되게 제가 살아보니까 중년이 되면 굉장히 후회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허탈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대학생 친구들에게 이게 어쩌면 하늘이 준 기가 막힌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그 선배들 최근에 선배들은 못 해본 일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슨 짓 하고 살면 가장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걸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근데 그거 그냥 앉아서 방콕하면서 그냥 고민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책들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시시껄렁한 책 잡지 마시고 네. 진짜 어려운 책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인생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한번 이게 정상적으로 학교가 진행이 되면 절대로 못 읽을 책들 이런 책들을 한번 붙들고 한번 싸움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를 이 한 몇 달 또는 1년 이 기간 동안에 그걸 찾는다 그러면 바이러스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안 그래도 그 최근에 내신 책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문구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지금에 이어서. 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다 보니까요. 너무 경쟁이 제일 중요한 줄로 알고 살았어요. 네. 근데 그거에서 제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저의 최고의 영웅이 찰스 다윈인데 다윈 선생님이 조금 혐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생존 투쟁 이런 걸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현대인의 뇌리 속에 현대인의 이 사고 속에는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게 박힌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한 20여 년 동안 우리 저 생태학자들이 야외에서 관찰하고 이런 거를 저 종합해 보면요. 네. 자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경쟁 일변도의 세상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손잡은 놈들이 오히려 오. 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하고 꽃이 서로 손잡고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무게로 성공한 게 꽃을 피우는 식물이거든요. 숫자로 가장 성공한 게 곤충이에요. 둘이 서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손잡아서 둘 다 동반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기가 막힌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왠지 무조건 경쟁만이 네. 답인 줄 알았어요.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원하는 존재들은 많으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경쟁의 방법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누르고 죽이고 이래야만 내가 이걸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 잡으면 저 손 안 잡고 어벙벙하게 지내는 쟤네들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자연의 역사도 그렇고 손잡은 자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네. 학문에서도 발견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런 그 경쟁에만 코를 박고 사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 길이 있을까? 그 길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멀리 가는 길이라는 걸 조금씩 더 현명하게 찾아내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위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그 생태학 원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위기는 인식을 했는데 그럼 넥스트가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좀 어떻게 행동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한 예만 들어도 기후변화. 이게 그 지금 당장 전 세계가 네. 화석연료 사용을 완벽하게 100% 금지하더라도 그 뭐 거의 우리 못할 일이죠. 그러면 세상이 멈출 텐데. 그런데 그렇다 그래도 하여간 멈추자 그래서 멈추더라도 이미 우리가 뱉어낸 온실가스가 네. 대기권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몇십 년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못 들으면 우리가 뭐 해본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주변에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제가 초빙에서 가끔 우리나라에 오시는 그 침팬지 연구하셨던 그 아름다운 제인 그달 박사님 너무 오, 존경하는데 네. 구다 박사님은 오시면 늘 이런 큰 대중 강연에서 꼭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살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그런 게 모이면 세상이 바뀐다. 저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10년 넘어 네. 걸어 다니거든요. 뭐 차 거의 안 움직이고요.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왕복하면 한 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만보 훌쩍 거죠. 그 덕에 제가 그래도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걸으면서 가끔 제 그냥 장난으로 야 걸으니까 내 건강도 좋아지네. 지구야 너도 내 덕에 조금 건강해지고 있지. 뭐. 지나가면서 개미들도 또 관찰하시고. 그리고 제 가방에는 네. 그리고 제 코트에는 언제나 이렇게 접는 장바구니가 언제나 있습니다. 네. 정말 되도록이면 가게에 가서 그런 비닐봉지. 비닐봉투 안 받으려고 저희 뭐 어떨 때는 가게 앞까지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왔으면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가서 가져와요. 네네. 불편하죠. 제가 이런 강연을 환경에 관한 강연을 할 때 종종 제 제목을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
그 엘고 미국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는데 진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진실은 그분이 얘기하시던 진실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진실을 이기는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조금만 불편하게 살기로 조금만 네. 걸으면 아무래도 차 타는 것보다 이만큼 불편하고요. 예, 그 가방에 꼭 그런 거 챙기려면 조금 불편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약간의 불편함을 모두가 다 감수하겠다고 각오하고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바뀌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랑 또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안 그래도 그런 미니멀 라이프가 이렇게 이제 실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게 소유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움직임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실천하신 거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지. 뭐 그런 분들에겐 뭐 조언 제가 드릴 게 없고요. 너무 고맙고요. 정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장난스럽게 제가 걷는 덕에 제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그분들도 그분들이 하는 그런 미니멀 라이프가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면 더 힘이 나실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냥 한 예만 들면 육식의 예를 들어보면요. 네. 지금 현대인이 점점 더 너무 많은 육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육식을 하려면 동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것보다 육식을 하려면 저희 생태학에서 생태 효율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초식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에 네. 육식동물이 그 초식동물을 먹고 에너지를 이제 구축하면 10%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먹이 사슬에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90%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되돌리려면 사람들이 채식을 좀 많이 하면 지구의 부담이 그만큼 훨씬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건 지구 좋은 일이고요. 네. 본인 좋은 일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고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축을 기르면서 이게 혹시 잘못될까 봐 네.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픈데도 항생제 안 드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잖아요. 항생제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이러고선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하시는데 육식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 말짱 헛일 하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통해서 항생제를 어마어마하게 섭취하고 계셔서 나중에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위험할 거라는 게 지금 예측이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항생제를 우리 몸 안에 다 경험을 해버려가지고 웬만한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이런 수준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면 네. 지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가 너무 좋으신 분들한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땐 고기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 채식이 오히려 더 좋아서 이제 옛날보다 덜 하지만 그것도 노력을 조금씩 하시면 뭐 아주 안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히 드시고 채식을 많이 하시고 이러면 지구의 건강, 본인의 건강 모두에 정말 좋아요. 이런 걸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네. 미니멀하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 드립니다.
또 교수님이 저희가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러게요. 어른으로서 어떻게 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퇴임하신 교수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네. 손주 자랑 왜 이제 그 연세 되시면 손주 자랑이 이제 최고로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손주 자랑하면서 이 사진 꺼내 가지고 막 보여주시는데 사진이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이렇게 안고 있는 한 2살 뭐 이렇게 되는 손주도 마스크를 씌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유 두 분 다 마스크를 쓰셨네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손주를 안고 있으면서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대요. 네, 정말 아기들이 쓴 거 보면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세상을 이렇게 더럽혀가지고 너는 네가 무슨 죄냐 태어나자마자 이게 숨도 제대로 쉬기 불편하게 마스크를 씌워놓고 참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저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제법 뭐를 이렇게 해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이 조금 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 배우지 않을까. 뭐 괜히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요.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을 괜히 훈육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고요. 굉장히 현명한 세대이기 때문에 할 줄 알아요.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한창 젊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아주대 학생들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네. 그 밀레니얼 세대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공정하게 거래한 물품, 네.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낸 그런 거에 네. 나는 기꺼이 돈을 내겠다 하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멋진 세대는 없었어요. 그분들을 뭘 가르치겠다고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부터 좀 변하고 우리부터 정말 다른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분들도 변하네. 그리고 기뻐하실 거고 같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실천하고 계신 것부터 저도 오늘부터 바로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앞으로 교수님의 목표가 뭔지 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지금 그렇게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깊은 이야기도 해주시잖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실까요? 아이고 저야 크게 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제가 찌질한 얘기 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저 욕 많이 먹고 살아요. 욕 많이 먹었고 지금도 많이 먹고 저는 사실 제 연구를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분들이 저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저런 짓만 안 하고 앉아서 연구하면 저 노벨상도 받을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사실은 제가 무슨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과학은 참 이상한 학문이에요. 정말 솔직히 지금 이 순간 과학이 사라지면 인류는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과학 없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인터넷 어딘가가 약간 망가지니까 네. 우리 전화도 안 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네. 과학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과학에 대해서 악담을 할 망정
과학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대중화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과학은 끊임없이 알려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가?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과학은 거의 지금 현대인에게는 공기와 같은 존재인데 고마움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자꾸 알려야 되는데 저는 뭐 어쩌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너무 또렷이 보고 왔기 때문에 네. 그 일에 뭐 봉사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참 외롭기는 외로웠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왜 주변에서 안 해도 좋을 얘기를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돌아다녀? 앉아서 공부나 하지. 제가 그분보다 공부 더 많이 하면서 돌아다니는데도 꼭 그러지. 그래서 저는 아마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게 우리 사회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정말로 저희가 코로나를 몸으로 이렇게 직격으로 맞고 있지만 교수님이 또 이렇게 와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하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모두.